이준석 총장은 방금 보셨듯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대선 주자 선호도, 어제는 저희가 T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자, 리얼미터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28.3%, 이재명 지사가 22.4%, 이낙연 대표 13.8%, 홍준표 전 대표 5.7%, 안철수 대표 5.1%, 오세훈 전 시장 3.3%, 정세균 총리 3.1%.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군요.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TBS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볼까요?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홍준표 7.6, 정세균 2.6, 추미애 2.5. 요 결과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총장이 32.4%로 1위를 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흐름으로, 추이로 바꿔보시죠. TBS의 여론조사 선호도 추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2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27.2%로 1위, 2월 말 28.4 이재명 지사. 그런데 자, 4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고 이 중수청 신설 논의가 이슈화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14.5%포인트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5일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를 꺾고 1위로 올라서는 결과를, 이 흐름을,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지금 이 시점이 대선 1년 전입니다. 딱 대선 1년 전인데 대선 1년 전에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어떤 지지율을 받았고 1년 후 실제 대선에서 이 주자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기사. 역시 이 분석은 동아가 강하다. 함께 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TV에 좀 자세히 보시죠. 16대 대선 1년 전에 이회창 후보가 31.6%, 대선 1년 전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실제 대선 득표에서 46.6%, 역시 많은 득표를 받았는데 흥미로운 건 당시 1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까 그 TBS 추미애 전 장관 지지율만도 못하게 받았던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때 48.9%로 대선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빼고 17대와 18대는 1년 전 이명박 후보가 49.2, 그리고 실제 대선에서도 48.7로 당선. 18대 대선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0, 실제 대선에서는 이게 더 올라갔어요. 51.6으로 당선된 바 있죠. 자, 19대에는 대선 1년 전 반기문 전 총장이 26%, 하지만 최종 불출마하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였는데 41.1%로 당선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고, 동아일보의 어떤 결론을 보면 시비가 엇갈린 대선 1년 전 1위다. 그러면서 결론은 좀 다소 좀 뻔했습니다. 승리하거나 아니면 뒷심이 없으면 고배를 마신다. 사실은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1년 전의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분석했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는데, 이재명 기자, 그 결론이 1년 전 1위가 승리하거나 뒷심 없으면 진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측면이 있죠. 하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011년도, 그러니까 12년도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을 했었죠.
또 2016년, 17년도에 반기문 총장이 반기문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급부상을 했었죠. 또 이번에 지금 2021년도에 다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급부상하는 현상이 뭐 오늘 한 칼럼도 윤석열 현상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의 급부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근데 지금 본 것처럼 2012년도 안철수 대표 그리고 2017년도 반기문 전 총장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의 공통대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뽑아내자면 결국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이 아닌 급부상한 사람이 뭔가를 계속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메시지와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현상이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급부상을 했는데 과연 1년 동안 본인의 정치 철학, 본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계속 집결해내고 응집해내고 뭔가 본인이 정치 지도자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결국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윤 총장이 우리 흔히 정치권에서 발광체냐 아니면 반사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다는 그런 반사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추미애 장관과의 전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뚝심과 뒷심을 발휘하면서 스스로 이 지지를 만든 거냐 이 논란 속에 있는 거죠.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부상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말씀드린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지금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였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선언하고 거기에 지지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정치권으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지지율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 지금 급속도로 반영됐죠. 그래서 지금 30% 안팎의 지지율이 실제 윤 전 총장이 계속 가져갈 지지율이냐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일단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LH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건 망국의 범죄다라는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를 냈죠.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현안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봐야겠지만 윤 전 총장이 발광체로 스스로가 자기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사체로 어떻게 보면 이전 안철수 현상과 반기문 현상처럼 한 현상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렇군요. 역시 동아일보 기사에 그 숨은 교훈이 있었는데 이 망국의 범죄 발언은 이 32.4, 28.3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시점이. 이 망국의 범죄 발언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재명 기자 보시기에는 32.4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로 보세요? 저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 이 정치권 메시지라는 게 복잡하면 안 되는데 아주 한 단어로 그러니까 이전에 권수 안보하기라고 해서 이제 여권에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이제 법안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립구도를 만든 건데 이번에도 사실은 물론 이제 LH 범죄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현 정권의 조직적인 부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되는 건데 그것을 망국의 범죄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 나와주길 바랐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다림이 반영된 지지율을 본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메시지와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는 제가 볼 땐 긍정적 평가할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다. 자, 다음 주 공개될 지지율 결과와 이 추이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여야가 또 이 윤석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합니다.